이것은 작은 천사의 실종과 자신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악당 앨리사 부스타만테의 말입니다. 신문관이 그녀에게 자신이 가리고 있던 일기장 한 장을 건네주기 전까지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자신에게 순수의 가면을 벗을 수 있는 허가를 내렸다. 이 아이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미스테리는 무엇일까요? 그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요. 2009년 10월 21일 고요한 오후, 세인트루이스 마을에서 미국 미주리주 제퍼슨 시티 서쪽에 위치한 마틴의 9세 엘리자베스 엘튼 가족은 딸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걱정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5시에 엘리자베스는 이웃 부스타만테의 집에 가서 친구와 1시간 동안 놀다가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집에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은 후에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행방을 묻기 위해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들은 엘리자베스가 오후 6시 15분쯤에 집으로 돌아온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어둠을 굉장히 두려워하며 해가 질 후에는 절대로 혼자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가족은 굉장히 걱정스러워졌다. 이 작은 마을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주민만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있는 곳이다. 엘리자베스의 실종으로 인해 전체 커뮤니티가 동요했다. 대규모 탐색 작업이 조직되었고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와 경찰, 소방관, FBI, 그리고 수색 및 구조팀 등 다양한 법 집행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헬리콥터와 K9 부대를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과 주변 지역의 모든 구석구석을 수색했지만 엘리자베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흔적도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엘리자베스 올튼은 부드럽고 파도치는 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며 천사처럼 달콤한 미소를 지니고 있으며 분홍색을 아주 좋아하며 예의 바르고 사교적입니다. 제퍼슨 시티, USA의 아름다운 마을 사람들은 모두 9살 소녀 그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올튼은 1999년 12월 15일 미국 미주리주의 제퍼슨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패트리샤 카와일 프라이스와 데일 올튼 시니어의 딸이며 5 형제 중 가장 어립니다. 엘리자베스는 평범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엘리자베스도 다른 사람들처럼 집에서 몇 걸음 떨어진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15세 소녀 엘리사 부스타만테와 그녀의 6세 이복 누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이것은 다소 복잡한 가족 상황입니다. 엘리사의 부모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은 조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와 그녀의 여동생은 여전히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특성을 풍깁니다. 패티,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도 딸이 2명의 이웃 소녀와 놀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차가운 사건의 시작이었으며 엘리자베스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엘리사 부스타만테는 영화와 언론에서 여러 살인 사건에 대해 많이 관찰하고 읽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정말로 느껴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서 오랫동안 끓어오르는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과 비뚤어진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사 부스타만테의 친한 지인들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이상한 신경학적 영향을 남길 수 있는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엘리사 부스타만테는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지적 및 신체 발달은 완전히 정상이었으며 가족이나 학교에서 걱정되는 학업적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엘리사 부스타만테의 생각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패티가 딸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하고 엘리자베스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한 후에 경찰에 전화한 뒤 당국은 서비스 제공업체인 AT&T에 연락하여 전화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수색팀은 신속하게 전화 신호를 포착하여
그녀의 집과 부스타만테의 거주지 사이의 숲속 어딘가에서 신호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부스타만테 가족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할아버지, 두 쌍둥이 남자 형제, 그리고 한 명의 여동생이 포함되었습니다. 엠마와 이야기하는 동안 경찰은 엘리사가 그 오후에 그들과 놀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국은 또한 엘리사 부스타만테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사라진 다음 날, 엘리사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주변 사람들이 엘리자베스를 필사적으로 찾는 동안 엘리사는 놀랍게도 매우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으며 만족한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녀의 집을 수색하는 동안 엘리사의 침실에는 불안한 그림과 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충격적이고 권위에 반하는 셀카로 어둡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이스페이스와 유튜브에서 사례와 배기를 자신의 관심사로 나열한 것입니다. 경찰은 하루 전에 엘리자베스가 사라진 날짜가 적힌 검은색으로 가려진 일기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한 경찰은 종이 뒤에 초광을 배경으로 사용하여 두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슬리트와 목. 처음에는 신문 중에 엘리사는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산 뒤에 구덩이를 파던 이유를 물어보자 그녀는 그것이 재미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라이스 경감은 가능한 한 온화하고 천천히 질문을 하면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라이스 경사는 희생자의 일기와 전화 신호 등의 증거를 제시한 후 엘리사는 마침내 엘리자베스의 실종 사건에 관여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인근 숲으로 안내했습니다. 눈으로 덮인 장소에서 경찰은 엘리사의 안내에 따라 발굴 작업을 실시하고 얕은 토양 아래에 묻힌 작은 엘리자베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체 검시 결과 엘리자베스는 구타를 당했으며 목을 조르고 여러 차례 찔렸으며 목을 슬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엘리사 부스타만테의 행동에서 나타난 잔인함과 공포의 수준을 보여주며 이는 지역 사회와 사회 전반에서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체포된 후 엘리사는 엘리자베스를 살해한 과정을 상세히 시인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2009년 10월 21일 저녁에 엘리사의 6세 여동생 엠마가 엘리자베스의 초인종을 누르고 엘리자베스가 함께 놀러 나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딸이 6시까지 집에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엘리사는 혼자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엘리자베트의 모습을 보고 집까지 걸어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들이 집 사이에 황량한 숲을 지나갈 때 그녀는 갑자기 엘리자베스를 제지하고 재갈을 물렸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절했고 알리사는 아이를 더 깊은 숲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15세 소녀는 엘리자베스를 잔인하게 구타하고 그녀의 작은 몸을 무차별적으로 찌릅니다. 피해자가 숨을 멈추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엘리사는 피해자의 목을 베기 위해 칼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이전에 4일 전에 파고놓은 구덩이에 그 불쌍한 아이의 시체를 묻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45분 동안 발생했으며 유감시에 끝났으며 정확히 경찰이 엘리자베스를 찾기 위해 수색팀을 투입하기 시작한 시간입니다. 알리사의 잔인함으로 수사관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했지만 살인의 동기는 그들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다. 왜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알리사는 망설임 없이 엘리자베스처럼 귀여운 아이에게 원한은 없다고 대답했다. 진정한 동기는 알리사가 직접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체험하고 싶은 충동으로 이끌렸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직접 경험하는 생각에 강렬하게 밀렸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파놓은 두 구멍은 원래 자신의 두 형제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조바심과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행동할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엘리자베스가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자 알리사는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켰습니다. 무고한 소녀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직후 알리사 부스타멘테는 침착하게 집으로 돌아가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9세 어린이에 대한 자신의 추악한 행동을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첫 번째 흥미로운 경험이며 살인을 하는 감각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공포스럽지만 만족스러운 경험임을 주장했습니다. 알리사 부스타멘테의 일기에 쓰여진 라인은 그녀가 신경학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에 알리사의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알리사가 극도로 무서운 화장을 한 사진을 게시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의 추측에 따르면 그녀의 생각은 살인사건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알리사는 정신질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신경붕괴의 증상을 나타내며 자살 의도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올튼을 살해한 후 알리사 부스타멘테는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고 비웃으며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너무 쉽다고 믿었다. 그녀는 전혀 어떤 회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그녀는 직접 교회로 향했다. 그녀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는 행동은 회개나 피해자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알리사 부스타멘테는 그것이 자신의 루틴 습관인 것처럼 교회에 갔습니다. 이 무서운 행위 후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종종 책임을 피하려는 다른 무정한 살인자들과 비교할 때 특히 무서웠습니다. 알리사 부스타멘테는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 아무런 걱정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살해하는 느낌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알리사의 행동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는 분노와 우려가 일고 언론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논란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15세 소녀가 이렇게 꼬인 생각을 가질 수 없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잔인함과 사건 전후의 무관심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범행이 있을 때 엘리사는 아직 법적 성인 나이가 아니었지만 2009년 10월에 1급 살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17일 제퍼슨 시티 법원은 엘리사 부스타멘테를 성인으로 재판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청소년으로 재판되었다면 받았을 것보다 더 엄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녀가 어른으로서 그녀의 행동에 대한 법적 결과를 직면할 것을 의미했습니다. 2012년 1월 30일 엘리사 부스타멘테의 살인에 대한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엘리사가 엘리자베스 올텐을 해친 행위를 포함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엘리사 부스타멘테도 재판 중 자신의 모든 행동을 시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를 죽이는 느낌을 알고 싶어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시인은 재판 절차와 사건의 최종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스타멘테는 조용히 앉아 있었으며 때로는 그녀에게 더해진 증거를 듣는 동안 가끔 눈길을 올리고 법집행 당국자들이 나타날 때 자주 머리를 숙이곤 했습. 변호사들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살인자의 일지에서 무서운 항목을 고함으로 읽었습니다. 방어 변호인들은 엘리사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감경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여학생은 비교적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어머니는 아직 10대였을 때 그녀를 출산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약 소지, 음주운전 등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하여 법과 부딪혔습니다. 한편 엘리사의 아버지는 폭행으로 10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엘리사와 그녀의 형제 자매들은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과 주의를 받지 못했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엘리사는 정신질환에 많은 징후를 보였습니다. 이 여학생은 우울증과 자살 시도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자주 팔과 다리를 찢으며
쾌감을 얻으려고 시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엘리사는 또한 인터넷 프로필에서 살인, 자르기, 몸을 베는 등의 취미를 가졌다고 시인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여전히 미국 법의 형벌 체계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012년 알리사 부스타만테가 만 18세에 이르자 법원은 그녀를 살인과 살인에 사용된 무기의 범행으로 평생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녀를 위한 슬픔으로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통제할 수 없이 울고 있는 장면을 보고 엘리사 부스타만테는 갑자기 상황의 심각성을 자각했다.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래 처음으로 엘리사가 심하게 울면서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후회에 넘쳐 자신의 삶을 엘리자베스의 삶과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회한의 눈물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인 패티 프레이스는 판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리사가 케이시 앤서니처럼 자유롭게 다닐 것을 가리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듣자 프레이스는 알리사에 대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혐오하며 그녀의 모든 것을 혐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것은 사람들이 엘리사의 나이에 대해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낳은 유일한 것은 악마였다. 그녀는 엘리사가 딸을 8번 찔러 살해하고 그것을 재미있게 여겼던 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프레이스는 엘리사가 딸을 구덩이에 던지고 흙으로 덮는 것을 그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프레이스는 엘리자베스에 대한 마지막 기억을 행복한 작은 소녀라고 회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사는 그녀로부터 미래, 가족, 이루어진 삶을 빼앗았습니다. 프레이스와 엘리자베스의 다른 사랑하는 이들은 그녀의 기억이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그녀의 살인자는 영구히 감옥에 머물 것을 원했습니다.